안녕하세요. 지매입니다. 광나루역에서 약 100m 정도 거리의 아파트입니다. 07년도 사용 승인이고 1층에 32평형 아파트입니다. 바로 권리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인 근저당보다 전입신고일자가 빠른 전입자 E씨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 보증금을 전액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2014년도에 전입을 해서 10년 동안 살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10년 동안 한 곳에 계속 거주하기가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게다가 2014년도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전세 가격을 계속 지불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자, 두 번째,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도입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자가 2014년도이기 때문에 7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즉 중간에 전세보증금을 여러 번 증액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소 기준인 2021년 7월 20일 이전까지 증액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진정한 세입자가 맞을까라는 의심부터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죠. 먼저 소유자와 임차인의 성부터 살펴봅니다. 자, 소유자는 박씨입니다. 소유자는 박씨이고, 그리고 임차인은 이씨이죠. 그리고 이씨의 배우자는 임씨입니다. 소유자와 전입자 부부의 전혀 연관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세입자가 맞다면 이제는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이 9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가 근저당이 또 잡혔는데 6억 5천이 넘게 잡혔습니다. 이건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근저당이거든요. 저축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돈을 주는 행동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등기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1번 근저당은 채무자가 소유자인 박씨인데 2번 근저당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사입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회사에서는 다른 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이 집도 같이 이렇게 근저당으로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의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근저당이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를 보다 보니 특이점이 하나 보입니다. 지금은 말소된 근저당이지만 등기부 을구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2020년도이고 이때 당시 채무자의 주소지가 현재 물건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저축은행 근저당, 방금 봤던 이 근저당의 채무자의 주소지는 다른 곳의 주소지입니다. 즉 소유자는 2007년도 보존 등기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 전입에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2014년도에 전입한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봤지만 이 전입자가 누군지는 여기 서류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세입자인지 아닌지는 서류로 파악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꼭 입찰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저축은행을 찾아가서 전입자에 대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전화상으로 얘기만 듣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개인정보를 가려서라도 꼭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에서 주의할 점은 이 전입자로 인해서 대출이 안 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됩니다. 낙찰되면 전액 현금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14년도 2월 부근에 전세 실거래를 찾아봤더니 1층이 없거든요. 그리고 채무자가 회사인 점을 비춰본다면 전입자 부부가 회사 직원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차가 가장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진정한 세입자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알아보시고 입찰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나오진 않았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